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국민의 99%가 굶주림에 직면한 나라를. 거리마다 식량을 구하려는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조차 손을 놓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위기를 단 5명의 한국인이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 3년 만에 파키스탄은 감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고 전 세계가 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실화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청량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경제학자 아딜 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최악의 식량 위기와 그것을 극복한 놀라운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파키스탄 전역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 중 하나인 감자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정부 농업부 회의실에 앉아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들어온 농업 담당자가 내민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감자의 99%가 병든 씨감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파키스탄 농부들은 수확한 감자 중 일부를 다음해 씨감자로 사용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균이 계속 축적됐던 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니 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자 가격이 한 달 만에 3배로 폭등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는 이제 감자조차 사 먹기 힘든 상황이었죠. 거리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 정부는 뭐 하고 있는가? 라호르 시내에서 첫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빛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몇몇은 식료품 가게를 약탈했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피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정부 관료들의 공허한 논쟁만 계속됐습니다. 해외에서 감자를 수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외환 보유고가 없습니다.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건요? 단기간에 불가능합니다. 절망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무엇이든 우리 국민을 기아로부터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뒤지던 중 제 눈에 띈 작은 기사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연구실에서 발견한 기사는 저에게 빛과 같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무병 씨감자 수경 재배 기술로 농업혁명 일으켜.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농업 강국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말이죠. 밤새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한때 우리처럼 심각한 식량 문제를 겪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이를 극복했죠. 특히 무병 씨감자 수경 재배 기술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수확량을 최대 300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다. 벌떡 일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의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술만 있다면 우리의 감자 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감자의 질병을 완전히 차단하고 생산량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기술을 배우겠다는 겁니까? 농업부 장관 아크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관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도 아니고. 아들, 자네 정신이 있나? 그런 불확실한 기술에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파키스탄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장관님, 자료를 제대로 보십시오. 한국은 이 기술로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술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오만과 무지가 희망의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저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제 사무실로 찾아온 농업연구소의 젊은 연구원 하산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하산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겠군. 하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직접 간다고요? 그래. 우리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 기술을 배워오는 거야. 보고 배우고 증명해서 정부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자고 결정했습니다. 개인 비용을 털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파키스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창문 너머로 라호르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마음은 이미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파키스탄의 미래를 바꿀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산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원도에 위치한 시감자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에서 벗어나자 깨끗하게 정돈된 농경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곳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농업국이었다니. 하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준영 연구원은 우리를 친절히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수십 년간 농업 연구에 몸담은 전문가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연구소의 핵심 시설입니다. 박준영이 안내한 첫 번째 시설은 거대한 유리온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물 위에 떠있는 작은 감자 모종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경 재배 시스템입니다. 흙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흙을 통해 전파되는 병원균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흙 없이도 감자가 자랄 수 있다니. 이건 파키스탄 농부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보여준 것은 완전히 밀폐된 실험실이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서 자라고 있는 미니어처 감자 식물들. 이른바 조직배양 기술이었습니다. 이 조직배양 기술로 우리는 완전히 질병이 없는 시감자의 시작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식물들이 자라 감자가 되고 그 감자가 다시 시감자가 되는 거죠. 박준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놀랍군요. 그럼 이 기술로 생산된 시감자는 얼마나 더 생산성이 높습니까?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일반 시감자로 재배했을 때와 우리의 무병 시감자로 재배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생산량은 최대 300% 증가하며 병충해의 저항성은 10배 이상 강합니다. 저와 하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우리 파키스탄의 식량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님, 이 기술을 파키스탄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박준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전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파키스탄의 환경과 문화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죠.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경고였습니다. 기술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파키스탄에 정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준영 연구원의 도움으로 소량의 한국산 무병 시감자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감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죠. 라호르 외곽에 작은 시범 농장을 마련했습니다. 하산과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준영 연구원과도 수시로 화상 통화를 하며 조언을 구했죠. 이제 우리 손으로 파키스탄의 미래를 바꿀 거야. 하산에게 말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기존 농업 세력의 저항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시감자 공급업체인 알마이너스 바라카 농업의 사장 마흐무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들, 이 어리석은 실험을 당장 중단하게. 외국 기술에 현혹되면 안 되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굶주림에서 구할 유일한 희망이죠. 제 단호한 대답에 마흐무드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렇다면 후회하게 될 걸세. 그가 떠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감자는 불임을 유발한다. 종교적으로.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마을마다 퍼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지역 언론에까지 이런 이야기가 보도됐죠.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대한 설명회에는 단 3명의 농부만 참석했습니다. 물 위에서 감자를 키운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조상들도 흙에서 감자를 키웠는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시범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실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 들어와 모든 장비를 부수고 수경 재배 중이던 감자 모종을 모두 짓밟아 놓았습니다. 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산이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농업부 차관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아들, 자네의 실험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네. 당장 중단하게. 분명 알마이너스 바라카의 마흐무드가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과 깊은 유착관계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이대로 끝난 것일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박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아들씨,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박 연구원님.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다음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직접 파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에서 박준영 연구원과 그의 팀을 맞이했을 때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패 소식을 듣고도 망설임 없이 파키스탄까지 온 것입니다. 박 연구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여러분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의 뒤에는 4명의 전문가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경재배 전문가 김지수, 식물병리학자 이민호, 농업기계공학자 정성훈, 그리고 농촌 지도사 윤소라. 모두 한국 농업기술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규모 시범 농장이 아닌 파키스탄 농촌 곳곳에 작은 시범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들어가 농부들과 함께하는 전략이었죠. 첫 번째 마을은 라호르 인근의 작은 마을 굴자르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왔다. 저기 봐. 아이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준영과 그의 팀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농업 전문가들입니다. 우리의 감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 우리 방식대로 농사 짓겠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간단한 우르두어로 인사했습니다. 분명 비행기에서 연습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러 왔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준영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감자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손에는 더 크고 건강해 보이는 감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란 무병 씨감자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놀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이후의 며칠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론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땅을 일구고 농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박준영은 말했습니다. 기술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이 수경재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복잡한 장비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날이 갈수록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인 파리드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내 평생 감자를 길렀지만 물 위에서 자라는 감자는 처음 봤네. 젊은 농부 타릭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한다면 우리 마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한국 전문가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병 씨감자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병원균이 세대를 거쳐 축적되는지, 그리고 왜 건강한 씨감자가 필요한지를.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시범포에서 자란 감자는 다른 밭의 감자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그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내 땅에도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 전역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또다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파키스탄의 건기는 언제나 힘들지만 이번 가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맑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하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라고요?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고 있는데요. 제가 반문하자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미 마을 주변의 밭들은 갈라진 대지와 시들어가는 식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농부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박준영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성훈 엔지니어와 함께 가져온 장비를 펼쳤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작은 펌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지하수 펌프 시스템입니다. 전기가 없어도 석유가 없어도 작동합니다. 오직 태양만 있으면 됩니다. 농부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범포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에너지를 모으고 펌프가 지하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들어가던 감자잎이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병씨 감자에서 자란 식물들이 일반 감자보다 훨씬 더 잘 견뎌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세요. 같은 물을 주고 있지만 무병씨 감자밭은 훨씬 건강합니다. 이민호 박사가 농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씨감자에서 자란 식물은 뿌리 체계가 더 발달되어 있어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강한 회복력을 보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변 마을의 밭은 모두 말라 죽어갔지만 우리의 시범포는 푸르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뭄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 기술 우리 마을에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마을 장로 아지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0년을 농사 지었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변화는 때로 축복입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지만 우리의 희망은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밤낮 없이 인근 마을로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태양광 펌프 시스템은 간단하게 복제할 수 있었고 무병 시감자의 이점은 이제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알마이너스 바라카의 마흐무드였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파키스탄의 모든 농부들에게 이 기술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도움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박준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변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도 변화의 일부죠. 마흐무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력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가뭄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전국에 퍼졌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는 감자, 한국 기술이 파키스탄 농업을 구하다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가뭄이 끝난 후 파키스탄은 더 이상 예전의 파키스탄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은 우리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마을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 전역의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명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병 시감자 기술을 원한다. 정부는 한국 기술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라. 수십만 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서명지를 들고 다시 한번 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농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총리까지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된 현실입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은 우리의 감자, 그리고 이를 원하는 수십만 농부들의 서명. 이것이 현실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박사,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꿈처럼 들렸습니다. 총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정부는 파키스탄 감자 혁신 계획을 국가 사업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한국의 무병 시감자 기술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국 뉴스에 발표가 났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최초로 한국 모델을 국가 농업 정책에 반영.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외국의 농업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사상 최초였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서구 국가가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모델이라는 점이 더욱 특별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에 5개의 대규모 시감자 생산센터 건립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무병 시감자 기술 교육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더 많이 파키스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농업부 장관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때 이 프로젝트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딜 박사, 정부는 당신을 국립감자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소장이라면 전국적인 시감자 정책을 직접 이끌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말에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하산을 부소장으로, 그리고 박준영 박사와 그의 팀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내각에서 승인받은 사안입니다. 박준영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협력입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전 세계가 이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같은 국제 언론들이 파키스탄의 농업혁명을 보도했습니다. 위기에서 기회로 파키스탄 한국 농업협력의 성공 사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도 우리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항복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병 시감자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의 새로운 감자. 연구소 옥상에 서서 아래 펼쳐진 광활한 농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아들, 믿기지 않는군요. 옆에 서 있는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매년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농업청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은 제 눈을 의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수백 헥타르의 감자 밭이 푸르게 넘실대고 첨단 수경 재배 시설에서는 무병 시감자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변화된 농촌의 모습입니다. 왕갈라 마을은 과거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콘크리트 집들이 들어섰고 아이들은 새 학교에 다닙니다. 마을 중심에는 작은 병원도 생겼습니다. 아딜 박사님. 한 농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탈익입니다. 그는 이제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수확은 어떻습니까, 탈익?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 마을 감자가 이제 중동까지 수출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파키스탄 감자는 이제 국내 소비를 넘어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되는 주요 작물이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났습니다. 지난해 농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자 생산량은 무병 시감자 도입 전보다 250% 증가했습니다. 병충해로 인한 손실은 80% 감소했고 농가 소득은 평균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다들 우리를 미쳤다고 했었죠. 박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으니까요. 우리는 연구소를 나와 새로운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농업인들이 한국에서 온 교육자들과 함께 최신 재배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환경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농업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이제 스승을 뛰어넘었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해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파키스탄의 감자 산업혁신을 개발도상국 농업 발전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이 모델을 배우기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석양이 산맥 너머로 붉게 물들 때 박준영과 저는 연구소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 박사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선진 기술 때문일까요? 박준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아들 박사,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심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파키스탄 농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세계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제 말에 박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감자밭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기아의 공포를 모르고 자랄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산들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심은 작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파키스탄 전역에서 울창한 숲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한국의 기술이 파키스탄을 구한 기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기술이 중동의 물 부족,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사막의 숲을 만든 한국의 비밀 기술, 정말 놀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기적을 찾는 힘이 됩니다.